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다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를 시험하는 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장 막판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플렉스예요. 오늘 선익시스템, 뉴플렉스 이러한 XR 메타버스 기계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애플발 뉴스 때문이거든요. 두 분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메타버스의 그 열풍을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습니다. 기동현 대표.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 테마로 네.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X를 준 이유가 있다면요. 아직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X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단기 평선, 5일 평선이랑 캔들 격차가 굉장히 커요 해서 매수를 하겠다면 지금은 좀 기보유의 영역인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조금 이격이 조금 줄어들 때 조금 눌림목에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뉴플렉스의 어떤 행보를 보시면 본업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FPCB였어요. 해서 최근에 본업 자체가 조금 시장에 어떤 우려가 좀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기존 경쟁사였던 FPCB 업체들 그리고 뉴플렉스까지 같이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를 받았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기업이 뉴플렉스 혼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Q적인 부분에서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 파이는 조금 줄었지만 그 안에 점유율 자체가 Q가 늘어났기 때문에 뉴플렉스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메타와의 어떤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의 FPCB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 프로가 출시가 10월에 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글로벌 VR 기기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존 FPCB 개수가 4개에서 5개에서 6개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뉴플렉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이제 6월 달에 이미 테슬라랑 4에서 5조 원대 수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장 사업인 전기차 카메라 모듈 공급 쪽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길게는 의견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목에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X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OX에 대해서 나뉘어졌는데 방승재 실장은 오를 줬잖아요. 오늘 네. 뉴플렉스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익시스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단기간에 급등 나오면서 순식간에 그 하락폭을 만회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오라는 거를 일단은 이 추세에 따라가 보자라는 걸로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단 발목부터 담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애플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 성장주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좀 강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세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영역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플렉스에 대해서 발목을 담궈보자라는 면에 오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아모텍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상승폭이 다 반납되고 보합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MLCC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 때문인데 저희가 이런 키워드로 삼성전기 이야기도 해봤고 산화콘덴서도 해봤습니다. 근데 네. 그 기대가 아직 다 어떤 종목에도 주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모텍은 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네, 여기도 OX 나뉘어졌는데 이번에는 X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기대와 함께 그런 무언가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데 이를 뭐 강한 드라마틱한 추세 전환으로는 못 만들까요? 일단 뭐 증권사 리포트를 조금 살펴보자면 수급 자체는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래부터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던 그러한 기업은 아니었지만 뭐 상선전기나 그리고 뭐 MLCC 그런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훼손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 실적부터 흑자 전환 시도하고 그리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러한 기대감이 만약에 확인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 고점과 저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한 상황 이제 위치한 부근이 두터운 매물대 27,000원 구간 돌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진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텍에 대해서는 OX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뭐 여행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을 수 있었는데 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상승폭을 이 종목들도 반납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대한항공 합병승인 이야기가 호주에서도 들려왔는데요. 두 분이라면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늘은 뭐 세 가지 종목이 더 다르네요. 이런 네.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죠? 한 번도 그러니까요. 없던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에 걸림돌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계속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보면은 그 항공기 임대료라든지 그쵸. 유류세 모두 다 달러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또 외환 차입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좀 10% 오를 때마다 이 환차손 그리고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지금 부채 비율이 6,5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예정으로 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갈수록 인수하는데 조금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진에어도 품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까지 품었을 때 굉장히 좀 챙겨야 될 어떤 항공사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 좀 아시아나항공에는 좀 부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화물 노선 비중을 늘렸습니다. LCC 업체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에서 화물 운송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액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실적도 최대한 조금 지켜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화물 운송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최근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서 화물 운송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고 외환환산 손실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4,163억 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상황들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리오프닝 쪽에서 지금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좀 해제됨에 따라서 바로 조금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들이 기존에는 좀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쪽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 달러 자체가 높고 인플레도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차라리 조금 카지노 쪽으로 조금 대안을 가져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떤지 하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카지노. 지금 환경은 좋은데 환율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 환율과는 좀 별개로 리오프닝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카지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마감을 산다도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부터 볼까요? 당승자 실장은 조앤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동현 대표는 고려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려 시멘트나 뭐 고려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 신용정보. 고려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삼성중공. 조앤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 그리고 원전. 그래서 조앤원. 조앤드원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죠? 뭐 시장 주차니까 저희가 웃지 않고는 이야기할게요. 삼성중공업을 지금 마감에 사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태조 이방원 이 섹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그들이 많이 밀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눌렸을 때 접근하고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이 강할 것을 생각을 해서 삼성중공업을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꾸준한 뭐 수주 이슈와 그리고 뭐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 이슈가 실적으로 또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일단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동성 화이텍, 뭐 한국카본도 굉장히 좋지만 추세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공업을 가져왔고, 이 종목, 이 세 개의 종목들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 이제 상승을 막 할 수 있을,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좀 다가오면서 LNG 선박 수요 급증에 조선주들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화두 섹터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쉽게 좀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중간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기까지에 대한 그런 기간 텀이 있기 때문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철강, 조선 관련 업종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HSD 엔진과 공급 계약을 맺은 계약금이 1,700억 원가량이 또 이슈가 있었고, 이를 통한 실적 향상세가 좀 전망되는 부분,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에도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육룡 염험자로 MSR 개발사인 덴마크 15부사와 기술 협약 업무를 맺은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개선 자체가 굉장히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 조선 그리고 원전 두 가지에 모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신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8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5,700원, 목표가는 6,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이번에는 고려 신용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통상 이런 고려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좀 네. 두각을 보이나요? 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이제 바라거나 뭐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단기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권 추심주를 한번 가져와 봤고, 한은이 이제 지난 25일 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2.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미국의 연준과 조금 기조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들,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대출들, 뭐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다. 여기에 따라서 채권 추심업 쪽으로 조금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 신용정보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정 수수료 약 20%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있고, 고려 신용정보의 전체 매출 중에 90%가 채권 추심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코로나 시기를 버텨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유예 정책, 금융 지원책이죠.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한다든지 상환 유예 정책들이 과거에 한 4번 정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9월에 종료가 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면 여기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수주량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해 연간 실적 보셨을 때 이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 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채무자의 어떤 채무 상환 능력 자체도, 회수액 자체도, 회수율 자체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어떤 경기 침체라기보다 조금 적당한 경기 침체가 유지되는 것들이 채권 추심업에는 좋고, 반대로 또 경기 상승기에는 과거에 채권 추심으로 들어왔던 수주율에 대한 어떤 회수율 자체가 경기 성장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장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기 변동성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곳이 채권 추심업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산업을 한번 보자면 과거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 보면은 이제 국가의 어떤 조세 채권에 대한 민간 위탁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해당 채권 추심업들이 성장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도 계속 연간 꾸준하게 어떤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반등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온 점들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가부터 1,850원까지 밴드 설정을 해서 매수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만들었던 13,8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121선 위인 9,75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13,800원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막판까지 고민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일단 좀 매도하고 가자라는 불안 심리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시장이 1% 중반 후반에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하락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788선, 코스피는 2,41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1,35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